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서방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지정학적인 입장에서부터 개인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의 시각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 줄 변화가 얼마나 크고 넓고 또 깊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제가 찾아본 글들은 Foreign Policy에 게재된 아티클에서 12사람의 전문가가 각각 짧은 글로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과 폴리티코의 한 아티클에서 32개의 짧은 문장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예상해 본 것, 그리고 가장 최근에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 이 세 개의 아티클에 있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가주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바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장론 교수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국가의 내부적 변화로서 케이시 오닐이 설파하는 새로운 정치 항쟁 시대의 도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기존의 국가 체계의 모순을 참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잦은 시위와 저항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이미 이번 사태에서 기민한 대응에 실패한 국가들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만일 식량 위기와 같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발전한다면 시위는 물론 폭동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톰 니콜슨은 국가와 정부의 이런 일이 진지한 사람들에게 다시 맡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 발언은 명백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의 정치가는 물러나야 되고 진지하고 신중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샘 워커가 우리나라의 정은경 본부장을 예로 든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미치코 카투타미, 이 사람은 현재의 미국 정치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설가 토마스 핀천의 소설 중에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불평, 변덕, 환각, 그리고 전천후 같은 짓들로 비판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대신에 다자간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이번 바이러스 전염병 같이 세계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적대국들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 정부가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왜곡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진솔하며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뢰를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진실에 입각한 과학적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미국 정부는 많은 사안에 있어서 순수하게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일견 과학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 왜곡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손자 트라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된 사실에 입각한 접근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과학의 시대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돼서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정부나 공무원들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반발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일일이 토달고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릴리아나 메이슨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달리 국민들도 정부를 위해 기꺼이 일할 것이고 그것을 또 명예로운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시장에 맡겨왔던 의약품 개발 같은 것들도
앞으로는 경쟁이나 수익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과 생존의 논리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스텝 스털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의약품 개발 및 제조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까지 수익성 때문에 의약품 개발을 주저해왔던 그 많은 민간 회사들, 의약회사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작은 정부라는 이상론은 점점 멀어져 가고 큰 정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마가렛 오마라는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그리고 현명한 정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토로를 했지요. 반면에 이번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지도력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실망하는 미국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코리 쉐이크는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좁은 시야의 이해타산 그리고 엉망인 무능함 때문에 더 이상 국제적인 지도자로 보이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보여준 행태, 이 또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국제기구가 과연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문을 걸어 닫고 우리만 잘 살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코 자국에 이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태가 보여주었다고 코리 쉐이크는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미국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파워를 주창해왔던 조셉 나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국가 수준을 벗어나서 초국가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의 열쇠가 역시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각국이 자기 나라의 국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넓게 정의하느냐, 좁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다시 이번 코로나19 위기 사태와 같은 것을 또 겪을지 말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단기적으로는 각국이 국가주의, 자국우선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이에 따른 포퓰리즘으로 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고 있죠. 실제 지금 현재 남중국 해상에 미국과 중국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그 긴장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그 긴장의 강도가 크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키쇼 마부바니는 미국이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미국의 목표가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거라면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계속 경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일 미국의 목표가 미국인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의 사회적 조건이 나빠지든 간에 미국은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말한 본인 자체도 현재 미국 정가의 분위기로 볼 때는 자기 말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속된 말로 이빨도 안 먹힐 것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존 알렌 같은 사람은 이번 코로나 위기 사태가 일단나게 되면 각국 정부가 모두 자기가 승리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체계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대하고 결정적인 승리로 이렇게 여겨지겠지만, 그 반대쪽 사람들에게도 권위주의 통치의 장점이 잘 발휘되었다고 그렇게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제 시스템은 차례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어서 국가들 간의 불안정, 그리고 광범위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우리들의 경제 활동을 계속 움츠리게 만들 것이고 국가 간의 긴장은 높일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생각인 것 같은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이해했던 세계 질서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빈 크리스찬 하워드 니벳, 이 사람은 세계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익을 얻자는 그런 과거의 세계화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0세기에 확립됐던 세계 경제 거버넌스는 빠르게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는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제적인 협력을 해나갈 생각도 줄어들 것이고 노골적인 지정학적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불안한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이 통치했던 국가, 이런 곳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정치가 돌아가는 양상을 생각해보면 쉽게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번스 같은 사람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중국 둘이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건 이제 그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 국면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두 나라 모두 신뢰도, 지도력 모두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U가 5억 명에 달하는 유럽인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실패를 한다면 유럽 각국은 EU에게 위탁해던 권리, 권한들을 다시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인류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낭만적인 말로 맺은 말을 했죠. 이 니콜라스 번즈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길포드 아이켄베리입니다. 이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경제적 피해 그리고 사회적 붕괴를 감안할 때 민족주의, 강대국 사이의 경쟁, 전략적인 디커플링 이런 것들 외에 다른 움직임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지가 특수하다는 것이죠.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항상 내부 요인에 의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형태의 실용적이고 또 보호적인 그러한 세계주의, 이것을 모색할 것이라는 것이고, 다수의 민주국가들도 점차 껍질에서 나와서 이러한 모색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이 결코 이전 같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이미 현실이니까 이걸 인정하고 이제 과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백신이 나오려면 아직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 국가 지도자들은 대체로 자기 나라 차원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 붕괴 효과는 국경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협력, 세계적인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헨리 키신저는 세 가지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치료제와 같은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의학 개발, 그리고 그 사이 버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자를 비축한다든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게 한다든가, 감염자를 계속 찾아낸다든가, 이런 일을 잘 지속을 해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번 사태로 엄청난 세계 경제 충격이 올 텐데 그로 인한 상처, 그로 인한 데미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의 원칙을 지켜라.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를 하다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발상, 벗어날 수 있는 행동, 벗어날 수 있는 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엄격히 끝까지 지켜가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에는 그저 막연하게 이번 질병 사태는 이전에 몇 차례 찾아왔던 질병 사태와는 좀 다르다고 느낄 뿐이었는데 여러 전문가들이 자기
관점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를 짚어주니 훨씬 더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를 대처하시고 또 앞날을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